안녕하세요. 한별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항상성과 몸의 조절 단원에서 이제 신경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신경세포인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와 뉴런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뉴런에서 어떻게 자극을 받았을 때 그 흥분을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흥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신경세포인 뉴런이 자극을 받아서 그 세포막의 전기적인 특성이 변하는 현상을 흥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전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신경세포들이 전기적인 신호로 자극을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지 그 과정을 보도록 할 거고요. 이때 이제 각각 뉴런에서의 흥분의 발생 과정은 크게 이제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그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단계는 이제 분극, 그리고 탈분극, 재분극, 이온의 재배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 제일 첫 단계인 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분극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극이 나눠져 있다라는 말인데, 자,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자, 우리가 평소에 아무런 자극이 없는 이 신경세포, 그러니까 뉴런의 막에서 이 막의 안팎의 전이차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 전이가 바깥쪽에 대해서 안쪽이 약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전이차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요, 이제 아무 자극이 없는 이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의 안과 밖에 이렇게 전극을 이렇게 꽂고 이제 바깥을 0이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에 대해 안쪽에 이제 전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위차라고 하는 말 자체가 두 지점 사이의 전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절대값이라기보다는 바깥과 안, 그러니까 두 지점의 차이를 나타내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을 0이라고 잡았을 때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70mV를 띱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뉴런의 세포막을 경계로 안쪽이 마이너스 음전화, 바깥쪽이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분극이라고 하고요. 그 세포마다 뭐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 마이너스 70mV 정도를 띠고 있고 이러한 전위를 휴지 전위,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상태의 전위라고 휴지 전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mV 정도를 띄고 있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포의 안팎으로 전위의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자, 이제 그 과정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1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뉴런의 세포막에서 막 안팎의 전이차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2가지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2가지 이온이란 바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얘기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이 세포 안팎에 분포하고 있는 양상 때문에 이러한 전이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등한 분포를 만들어내는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막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맨 오른쪽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얘도 역시 단백질이고요. 우리 세포막의 인지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기본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신경세포의 세포막에는 이렇게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운반체 단백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펌프라고 하는 말이 뭔가 물질을 밖으로 퍼내는 것을 펌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펌프라고 되어 있는 이름처럼 이 운반체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을 이동시키는데 이때 방향이 꼭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나트륨 이온을 항상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고요. 칼륨 이온은 항상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잘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이온을 항상 바깥으로, 세포의 바깥으로 퍼내고요. 그리고 칼륨 이온을 세포의 안으로 계속 퍼 담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세포의 바깥에 나트륨 이온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리고 안쪽은 칼륨 이온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도가 이제 바깥이 나트륨, 안쪽이 칼륨이 고농도 상태가 되어도 나트륨 칼륨 펌프는 농도 분포와 상관없이 계속 나트륨을 밖으로 칼륨을 안으로 퍼 담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트륨 칼륨 펌프가 농도와 상관없이 물질을 이동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얘기했던 에너지, 그러니까 ATP를 얘는 항상 소모하면서 나트륨과 칼륨을 열심히 이동시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나트륨과 칼륨 이온 통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온 통로들이 그 다음으로 이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불균등 분포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들인데요. 자, 얘네들은 말 그대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고요. 원래 나트륨과 칼륨 이온은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꼭 이렇게 단백질과 같은 운반체가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나트륨과 칼륨 통로는 각각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이온만, 칼륨 통로는 칼륨 이온만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평소에 나트륨 통로는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밖으로 막 퍼 나가졌기 때문에 바깥쪽에 아주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이 바깥의 고농도 상태가 되고요. 안쪽은 저농도 상태가 돼요. 자, 그런데 칼륨 통로를 보겠습니다. 자, 칼륨 통로도 역시 칼륨 이온만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로고요. 보시면은 칼륨 통로 그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칼륨 통로는 나트륨 통로와 다르게 일단 대부분의 칼륨 통로는 닫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항상 열려 있는 통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륨 통로들이 대부분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빠져나갈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항상 열려 있는 칼륨 통로 때문에 안쪽으로 펌프가 열심히 퍼담았던 칼륨 이온이 바깥으로 좀 이렇게 새 나가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지금 칼륨 이온은 세포의 안쪽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 바깥쪽에 저농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농도가 안쪽에 많고 바깥쪽에 적으니까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다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동으로 확산돼서 이온이 빠져나가겠죠. 자, 그래서 바깥쪽에 이렇게 칼륨 이온들이 새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처음에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깥쪽으로 나트륨 이온을 퍼내고 안쪽으로 칼륨 이온들을 퍼 담았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전부 다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물론 나트륨과 칼륨 종류는 다르지만은 양이온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칼륨 이온이 밖으로 좀 새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칼륨이 플러스가 밖으로 새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을 비교했을 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 안보다 밖에 많은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막 안팎의 전이차를 비교했을 때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되고요. 바깥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양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분극 상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세포막의 안쪽에는 세포의 여러 가지 효소와 단백질 내용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포 안쪽에 있는 단백질들 중에는 이렇게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표면이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들까지 해서 이 세포의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 분극 상태를 일단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첫 상태에서 왜 안쪽이 마이너스이고 바깥쪽이 플러스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 탈분극, 재분극은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만 중점적으로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프린트를 보며 정리를 해보면은 자, 분극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은 일단 나트륨 칼륨 펌프가 세포막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그리고 칼륨 이온은 세포 안으로 이동시켜 줬습니다. 자, 이렇게 ATP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수송을 통해 나트륨과 칼륨을 이동시켜서 항상 세포 안은 칼륨이 많고 바깥쪽은 나트륨이 많은 이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자, 여기에 막에 존재하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통과할 수 있는 이온 통로가 역시 이온의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때 각각의 통로는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이온만 통과할 수 있고요. 칼륨 이온 통로는 칼륨 이온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통로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개폐형 통로인데 이 나트륨 통로는 평소 분극 상태일 때는 항상 닫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지금 통과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칼륨 이온 통로는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개폐형 통로와 항상 열려있는 통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려있는 일부 칼륨 통로 때문에 칼륨 이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지금 펌프에 의해서 세포 안의 칼륨의 농도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농도인 세포 안에서 저농도인 세포 밖으로 이것은 따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물질은 항상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칼륨 이온이 알아서 자동으로 확산돼서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양이온 자체가 세포의 안보다 바깥에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의 안쪽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포의 내부 안쪽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표면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들에 의해서도 안쪽이 마이너스를 띠게 됩니다. 자, 이러한 흥분의 발생 과정 동안 막전이가 변하는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자극이 있기 전에 평소에는 휴지 전이로서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분극 상태인 뉴런에 뭔가 자극이 오게 된다면 이 뉴런의 막전이가 변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모든 자극이 온다고 해서 모두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작은 세기의 자극은 우리가 평소에도 너무 작은 자극을 느낄 수 없듯이 뉴런도 마찬가지로
역치 이상의 자극에만 반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역치라고 하는 말은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50즈음에 이제 역치 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 역치 전이를 넘기지 못하는 작은 자극들이 왔을 때는 이 막전이의 변화가 이렇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전이를 넘기지 못하면 이렇게 커다란 활동 전이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50을 넘길 수 있는 그러니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이렇게 급격한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이렇게 생기는 뉴런의 막전이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하고요. 휴지전이일 때 마이너스 70mV 정도였던 막전이가 거의 플러스 35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활동전이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두 번째 단계인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극 상태를 벗어난다 해서 탈분극이라고 하고요. 뉴런이 역치 이상,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 세포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전이가 거꾸로 역전되는 이런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기는 이 전이를 아까 얘기했던 활동 전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활동 전위는 플러스 35mV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아까는 분극 상태일 때 세포의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플러스 35, 안쪽이 플러스 양전하로 변하는 이런 현상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탈분극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자, 탈분극은 바로 아까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일어납니다. 자, 뉴런 세포막에 있는 이 통로 단백질들은 막전이의 변화를 인지합니다. 그래서 이 자극에 의해서 막전이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열리면서 아까 바깥에 뭐가 많았어요? 예, 바깥에 나트륨 이온이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밖에 나트륨이 많고 안쪽에 농도가 낮으니까 많은 밖에서 안쪽으로 나트륨 이온이 이렇게 확산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나트륨이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막의 안쪽은 원래 마이너스 음전하였는데 점점 플러스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활동 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 막전이 그래프가 마이너스였던 것이 점점 플러스로 이렇게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로 치솟는 이유는 바로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 번째 단계는 재분극입니다. 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인데, 방금 탈분극이 일어났던 부위가 다시 세포 안쪽이 마이너스, 그리고 바깥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처음에 휴지막 전이 상태로 회복되는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재분극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 막전이가 플러스로 역전되면서 나트륨 통로는 이를 인지해서 다시 닫힙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통로가, 아까 닫혀 있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자, 칼륨 이온은 아까 나트륨 칼륨 펌프가 칼륨을 안쪽으로 계속 이동시켰기 때문에 안쪽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있고요. 바깥쪽에 저농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 이온이 밖으로 막 이렇게 확산돼서 새어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칼륨 이온이 밖에 점점 많아지니까요. 양이온이 점점 안에서 빠져나가서 원래 지금 탈분극일 때 안쪽이 플러스였던 것이 점점 플러스가 줄어드니까 다시 마이너스, 음전화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그래프는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뚝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막전이가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분극은 칼륨 이온이 유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자, 그러면 막전이는 원래 상태대로 돌아왔는데 세포의 이온 상태는 처음과 똑같을까요? 네,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깥쪽에 나트륨을 퍼내고 그리고 안쪽으로 칼륨을 퍼 담아서 나트륨 칼륨 이온 분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이 나트륨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재분극이 일어나면서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갔었죠. 자, 그래서 이 이온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지 완전히 처음의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이온의 재배치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재분극에서 열려있던 이 칼륨 통로를 일단 닫아야겠죠. 그래서 막전이 변화를 칼륨 통로가 인지해서 이 칼륨 통로는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다시 이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을 밖으로 퍼내고 나갔던 칼륨 이온을 다시 안으로 퍼 담아서 자극을 받기 전에 처음 상태로, 즉 분극 상태로 되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온의 재배치까지 이 흥분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이온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때의 막투과도의 변화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63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여기 주황색 그래프는 앞에 우리가 봤던 활동전이 그래프이고요. 활동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원래 휴지전이 상태일 때의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를 비교해 보시면은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더 낮고요.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는 이제 일부 열려 있는 칼륨 통로들 때문에 칼륨 이온의 투과도가 더 높게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려 있는 칼륨 이온 통로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와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둘 다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아주 빠르게 증가하고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옴에 따라서 이 활동 전이가 막전이 플러스 35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트륨 통로가 금방 빠르게 닫히면서 나트륨 이온의 막투과도가 급격히 다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륨 이온의 막투과도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죠. 이 이온 통로 자체가 자극이 왔을 때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열리고요. 그리고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이 막투과도가 천천히 증가하고 천천히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칼륨 이온 통로의 특성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자,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활동전이가 탈분극이 일어나서 막전이가 증가하고 재분극이 일어나서 막전이가 감소하는데, 감소할 때 마이너스 70으로 바로 딱 감소하는 게 아니라 70보다 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재분극 시에 막전이가 마이너스 70 이하로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을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과분극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칼륨의 막투과도가 천천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재분극 시에 막전이가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네, 바로 칼륨 이온이 유출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칼륨 이온이 빠져나가면서 막의 내부가 다시 점점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과정이 재분극이었는데요. 자, 칼륨 이온이 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자, 마이너스 70이 됐는데도 아직 이 칼륨 이온 통로가 닫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아직 닫히지 않은 동안 칼륨 이온이 좀 더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안쪽이 상대적으로 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현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막전이를 과분극이라고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흥분 전도 시 이용되는 이온의 이동 방식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동 방식은 사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입니다. 그래서 통로는 말 그대로 뚫려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열고 닫고로 나트륨 칼륨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고요. 나트륨 칼륨 펌프는 말 그대로 펌프로서 나트륨과 칼륨을 능동적으로 이동시키는 단백질들이었어요. 자, 이때 방향 잘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나트륨은 세포 밖, 칼륨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여오는 단백질이었죠. 자, 이때 농도 기울기와 상관없이 농도 기울기를 거슬러서라도 이 이온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 방식에는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식을 우리는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과 칼륨 이온 통로는 열고 닫고만 조절할 수 있고, 통로가 열리게 되면은 각 이온들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화학 평형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동 방식은 우리가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따로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분자 자체의 운동 에너지로 이온이 퍼져나갑니다. 자, 이때 나트륨 통로는 언제 열렸죠? 네, 바로 탈분극 때 열렸죠. 그래서 탈분극 때 열려서 나트륨이 이 펌프에 의해서 밖에 많고 안에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세포 안으로 유입이 되고요. 이 나트륨 통로는 자극에 의해서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힙니다. 하지만 이제 칼륨 통로 같은 경우는 탈분극이 아니라 재분극 시에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는 데 관여하고요. 그래서 재분극 시에 칼륨이 나가게 되는 이유는 이 칼륨 통로가 자극이 왔을 때 천천히 느리게 열리고 느리게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통로보다 더 느리게 열리기 때문에 탈분극보다 조금 시간이 지난 재분극 시에 칼륨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리게 닫히는 이 현상 때문에 과분극이 나타난다. 요거 방금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극, 그러니까 휴지 상태일 때는 안쪽이, 세포의 안쪽이 마이너스 음전화, 세포의 바깥쪽이 플러스 양전화를 띠고 있는데, 이것은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막전이 차이였어요. 그래서 펌프가 나트륨을 항상 세포 밖으로 퍼내고요. 칼륨은 항상 안으로 퍼 담았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간 나트륨은 나트륨 통로가 항상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칼륨 이온은 일부 열려 있는 통로가 있어서 얘가 밖으로 일부 빠져나갔고,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세포의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음전하를 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치 이상의 자극이 뉴런에 주어지게 되면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전이가 플러스 이온이 점점 들어오니까 막의 내부가 점점점 플러스 양전하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나트륨 이온의 유입에 의해서 막전이가 급격하게 플러스 35까지 올라가는 이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했고, 이렇게 플러스 35까지 치솟은 요 전이를 활동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탈분극 이후에 다시 막전이가 휴지전이로 돌아가는 과정을 재분극이라고 하는데, 이 재분극은 칼륨 이온이 밖으로 나가면서 일어났었죠. 그래서 닫혀있던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면서 플러스를 띠는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돼서 빠져나가니까 플러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니 다시 마이너스로 점점 내려와서 처음에 휴지 전이로 돌아갔었죠. 그런데 이때 이 칼륨 통로는 좀 늦게 닫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칼륨 이온이 밖으로 좀 더 빠져나가서 과분극이 일어나는 그래프가 만들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트륨 칼륨 이온 통로가 작용을 하고 칼륨 통로가 완전히 닫히면서 다시 처음 단계인 분극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흥분의 전도에서 막전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내용이 좀 생소한 내용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 딱 한 번만 그 이해를 잘 해놓으면은 그 이후에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면서 복습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활동 전이가 어떻게 축삭돌기 말단까지 이동하는가에 대해서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이어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뉴런인 다른 뉴런에는 이 흥분을 어떻게 전해주는지,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